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늦었지만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조회수를 좀 빨려면 일찍 내야 되는데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런던 하드포크가 과연 기대만큼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괜히 잘못된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런던 하드포크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그 사실 많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회사 이사 가고 많이 바빠가지고 좀 방송을 등한시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런던 하드포크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더리움을 좋아합니다. 이더리움 빠고 이더리움으로 이 암호화폐에 들어섰어요. 물론 이더리움에만 투자를 했다면 현재처럼 돈을 벌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진입했던 이더리움 가격은 34만 원이었고 지금은 300만 원이니까요. 10배가 채 오르지 않았네요. 뭐 돈은 사실 딴 걸 벌었지만 그래도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되고 이 업계에 확신을 줬던 거는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였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런던 하드포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런던 하드포크는 가장 큰 업데이트는 이 EIP 51559 업데이트입니다. 이 개선 제한이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송이라든가 어떤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는 뭘로 되냐? 입찰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기위 내겠습니다. 저는 10기위 내겠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높은 가격 제시하는 사람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 없이도 올라가는 그런 미친 짓이 일어났고 특히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날 막 800기위, 막 1200기위, 막 3000기위 이렇게 미친 듯이 가스비가 올라가는 날이 있었죠. 실제 제가 NFT를 만들 때 가스비로 거의 1000만 원을 소비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EIP 1559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라는 게 생깁니다. 전송하는데. 그 기본료가 베이스가 되고 그 위에 그 기본료가 있고요. 네트워크 혼잡도, 그러니까 트랜잭션, 밀려있는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남은 손님에 따라서, 손님이 남아있는 숫자에 따라서 기본료가 상승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전철을, 태워야 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들의 출근 시간이 각자 달라요. 근데 출근 시간이 아닐 때는 사람이 별로 안 타잖아요. 이럴 때는 기본료가 쌉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돼가지고 전철이 가득 찼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기본료가 확 올라가요. 기본료가 기본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기본료가 올라간 거부터 낙찰을 하면 옥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본료가 올라간 거 플러스 팁을 주면 됩니다. 이제는 완전 옥션이 아니고 이제는 기본료 플러스 팁이라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가스비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가스비가 더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왔다 갔다 하는 가격 베리에이션, 가스비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죠. 왜냐? 기본료라는 게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홍답조에서는 이 정도 기본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스비의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겠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다? 이 기본료라는 게 지금까지는 모두 항상 채굴자들한테 갔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기본료는 위에 팁은 채굴자한테 갑니다. 하지만 이 기본료는 뭐에 사용된다?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제로 아직 밤이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가스비가 굉장히 비싸요. 사실 오늘 낮만 해도 한 30 정도였는데 6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료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며칠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비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물론 낮을 때 가스비가 더 올라가고 높을 때 가스비가 내려가서 평균적으로 좀 떨어지면 사실 가스비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가스비가 올라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려면 며칠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아주 커진 날 정도 그런 날까지 있어야 확실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건 뭐다? 이 기본료만큼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런던 하드포크가 시행이 된 지 2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2시간 사이에 무려 574이더가 버닝이 됐습니다. 이 기본료로 소비됐던 이더가 574이더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 574이더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또 계산을 해봤죠.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자, 1시간에 303이더가
303이더가 물론 이더리움 한 블록은 15초이고 그 15초를 가지고 1시간 24시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저희는 그냥 303.719 그때 사이에도 바뀌었군요. 24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364일 동안 이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략 265만 이더가 버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물론 여기에는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200만 개 정도는 그래도 200만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200만 이더가 1년에 버닝이 된다면 이더가 1년에 얼마나 만들어지냐? 이더는 대략 400만 개가 만들어집니다. 400만 개의 이더가 새로 발생하는데 그중 200만 개가 삭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율이 원래 4% 정도, 4.4%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라고 라고 저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1점 후반대에서 2%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지금 예상이 가능하고요. 이건 뭐다? 그만큼 거의 200만 개의 이더리움이 EIP 1559 개선한 이전에는 그냥 발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사라진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줄어든다. 이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제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사실 버닝되는 속도라든가 이 숫자가 되게 잘 보여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래서 예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예상되어 있는 비콘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럴 때는 정말 POS로 넘어가는 1단계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현재 락업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숫자도 더 증가할 것이고 현재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의 숫자도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았을 때 런던 하드포크는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버닝 속도도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저는 310만 원에서 추매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모든 얘기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얘기할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